안녕하세요. Next.js 파트 1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기 다지기 강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Next.js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 생성도 같이 쭉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폴더의 구조와 파일 설명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활용을 해서 이제 간단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까지, 즉 이론과 실습 강좌가 포함된 강좌입니다. 우선 여기 노션의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도큐먼트 페이지를 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도큐먼트 페이지인데요. Next.js가 어떤 것인지를 포함을 해서 이제 주요한 피처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Next.js를 접해보신 분이라면 앱 라우터와 페이지스 라우터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강좌는 이제 Next.js 14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 라우터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스 라우터는 이제 9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훨씬 더 피처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앱 라우터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강의 진행 순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Next.js가 어떤 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Next.js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웹 프레임워크예요. 웹 프레임워크인데 개인이 풀스택 개발하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지원을 하고요. 이게 리액트와는 좀 큰 차별점이죠. 리액트도 지원은 하지만 Next.js가 완전 디폴트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HTML을 내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검색이 훨씬 잘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크지 않은 개인 프로젝트 정도의 규모라면 API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익스프레스나 Nuxt.js 이런 서버 구축을 하실 필요가 없이 Next.js만으로 DB도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한 리소스들 그런 것들도 전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추천드리는 스택 중 하나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는 방법은 이제 리액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create react app이라는 커맨드를 아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reate next app이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npx create next app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직접 따라 해볼까요? 우선 터미널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이런 데브 폴더 같은 곳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npx create next app 골뱅이 latest를 입력해 주시고요. next tutorial infront next tutorial 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Y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설정하라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제 전부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우선 저희 강좌에서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요. ESLint는 이제 코드 린팅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따로 린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ailwind CSS 저희는 사용을 할 거고요. 엔터 쳐주시고 이제 src라는 디렉토리를 사용을 해서 코드들을 좀 더 잘 정리할 거냐 라는 건데 저희는 이걸 따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한 뎁스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앱 라우터, 즉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할 거냐 여기에 yes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짠 코드들을 골뱅이 슬래시라는 이런 얼라이어스를 사용을 할 거냐인 건데 이걸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yes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깔끔하게 폴더명으로 임포트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no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부 엔터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쳐주시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서버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이렇게 설치가 전부 완료가 됐고요. cd infront next tutorial 들어가 주셔서 VS 코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 점을 입력을 하면 VS 코드가 열리도록 설정을 해놓았는데요.
이제 만약 이런 설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VS 코드를 여셔서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고 이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의 첫 Next.js 서버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터미널은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터미널에 new 터미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npm run dev 라는 커맨드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localhost 땡땡 3000 포트로 저희의 첫 Next.js 서버가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Next.js를 결국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실 텐데요. 우선 리액트와 Next.js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Next.js에는 폴더 구조 그리고 각 파일마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폴더 구조를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작성을 하고 이제 이것들을 별도로 라우트를 정해주는 그런 라우터 같은 것들을 따로 명시를 해줬는데요. Next.js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없는 대신 폴더명에 이제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폴더 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 app/movies라는 이 폴더는 localhost 3000/movies에 대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ovies/ 이제 가로 id, 괄호 id라는 폴더는 movies/1, movies/2 이런 다이나믹 라우트에 대한 코드들을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 명을 우선 잘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폴더 안에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파일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준 이 폴더를 보시면 이제 앱 안에 page.tsx라는 파일이 있고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고 글로벌 css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page.tsx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선 싹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부터 끝까지 선택을 하시고 지워주신 다음에 메인 태그를 여시고요. 여기 안에 home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CSS는 조금 이상하지만 기본적으로 home을 이렇게 page.tsx로 그린 것을 보실 수 있죠. 즉, 이 page.ts라는 파일은 각 폴더마다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파일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라우트를 생성해 줌과 동시에 이 페이지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컴포넌트들을 조합하고 작성하고 하던 간에 이 페이지가 그대로 화면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페이지를 하나 정도 더 만들어 볼게요. 대시보드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안에 page.tsx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xport default 대시보드 펑션 대시보드 페이지 라는 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return main의 대시보드 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localhost 3000/ 대시보드로 들어가 줄게요. 그러면 보신 것처럼 대시보드 라우트가 정말 간단하게 생겼죠. 이렇게 라우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안에 id라는 것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건 폴더입니다. 파일이 아니라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안에 page.tsx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export default function 대시보드 detail page 라고 이름을 짓고요. return main 대시보드 detail page 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대시보드 /1 이렇게 들어갔을 때 대시보드 디테일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방금 정의한 건 다이나믹 라우트입니다. 즉 폴더명이 보시면 괄호 id라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 id 값을 코드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이제 파람스와 서치 파람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한번 여기 안에 들어오는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console.log 파람스를 출력을 하시고 터미널 창을 열어주세요. 터미널 창을 보시면 이렇게 파람스라는 곳 안에 id가 1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걸 화면에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괄호를 여시고 params.id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세로 고침을 했을 때 잠시만요. 이제 점점점을 제거하시고 그냥 파람스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params.id가 잘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이나믹 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폴더명에 저희가 명시한 이런 variable, 이 변수를 코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search params라는 것도 저희가 자주 쓰게 될 건데요. search params는 물음표, 쿼리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쿼리 파라미터에 예를 들어 코드는 1, 2, 3 이라고 전송을 하면 search params의 코드라는 값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는 search params.code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코드는 1, 2, 3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인증 로직을 구축하시거나 할 때 이런 쿼리 파라미터를 한 번씩 사용하시게 될 텐데 search params 안에서 이런 값들을 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page.tsx에 대한 파일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layout.tsx입니다. 보시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보시면 children을 받아서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런 HTML에 body가 있고 여기 안에 children을 넣어줘 라고 하는 이런 레이아웃을 짜놓은 거죠. 그리고 기본 폰트는 인터라는 폰트를 사용하게 해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lobal.css를 전반적으로 난 다 적용시키겠어 하고 정의를 해놓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이상한 줄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global.css의 영향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랑 create next 앱을 자주 하실 텐데요. 처음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global.css에 들어가셔서 이 테일윈드 관련된 세 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홈페이지가 되게 깔끔해졌죠. 여기 아래 있던 게 Next.js에서 만든 시연을 하기 위한 CSS가 남아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을 제가 활용을 해서 실제로 다른 레이아웃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body에 children을 넣기 전에 from layout 이라는 p 태그를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삽입을 하고 보시면 from layout이 처음에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냥 슬래시로 들어가셔도 from layout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코드에 적용시킬 레이아웃을 정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건 라우트입니다. 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서를 한번 볼 텐데 보시면 Next.js에서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게 API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이제 담당해주는 게 route.js, route.ts 파일입니다. 보시면 라우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앱에 예를 들어 API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안에 users라는 폴더를 만들고 route.t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et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게요. export async function get입니다. 즉 get API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return next response 점 JSON을 리턴해 보겠습니다. 메시지는 hello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아니라 유저스는 이렇게 아이디와 네임이 담긴 1, 2, 3 이렇게 유저들을 리턴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localhost 3000 users라는 곳에 접속을 하시면 API users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API가 하나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참고로 이 모든 코드들은 전부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전부 가능한 거죠. 브라우저에 어떤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이 모두 API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만든 건 get API일 뿐인데 post나 put API 그리고 delete API도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 태그까지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이제 메인넷 page.tsx를 들어오셔서요. 여기 안에서 대시보드로 이동하는 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A 태그로 하나 열었겠죠. A 태그에 href 슬래시를 하시고 대시보드를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go to dashboard 이렇게 하나 만드셨을 건데 Next.js는 기본적으로 A 태그를 지향합니다. A 태그보단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링크로 정의를 해주시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대시보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서버 사이드 리다이렉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Next.js가 판단을 알아서 다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사이트 안에 어떤 링크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메타데이터들도 Next.js가 수집하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 태그를 꼭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강좌는 Next.js에 대한 강좌는 아니에요. 이제 수파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풀스택을 구현하시는 게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Next.js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무료 강좌를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무료 강좌를 보시면서 Next.js에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다음 강좌를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강좌는 메타데이터와 서버 액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